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뭐 하실 거냐면은 전기기기죠. 그래서 전기기능사가 총 몇 과목을 보시냐면은 세 과목을 보게 되는데 오늘 들어갈 것은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들어가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은 제1장의 제1장 직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제1장이 바로 직육입니다. 시험제가 제1장 직육이라 그러는데 이쪽에도 시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는 것은 여기에서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내용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능사 딴 다음에 기사나 산업기사에 들어가면요. 또 이쪽 부분이 또 굉장히 또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5일이나 6일 정도에 들어가는 양이 바로 요겁니다. 기능사도 뭐 되게 내용이 긴데 기능사는 또 기능사에 맞는 정도의 뭐가 될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잘 들으시고요. 다른 장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많다는 것은 시험지가 많이 출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직육이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직육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직육이라는 것은요. 바로 직류 뭐하고요? 발전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류 뭐예요?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직류기라는 것은 직류 발전기하고 직류 전동기를 뭐예요? 합해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직류기라고 부릅니다. 직류기라는 것은 직류 발전기하고 직류 전동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직류기라고 부르는 거야. 더 간단히 말하면 직류를 이용한 기계 장치가 바로 쉽게 말하면 직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류기라는 것은 직류 발전기하고 직류 전동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직류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직류를 이용한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면은 직류기가 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순서대로 제가 적을게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직류 발전기에 뭐가 되냐?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직류 뭐야?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은 플레밍의 뭐가 되냐면은 오른손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고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발전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발전기가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원리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가 자극 N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극 N극이 있으면은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말이야요? S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자극 N극이 있고요.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냐? S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극이? S극이 있습니다.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냐면 S극이 있는 거죠.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이 자기력선을 두 자로 줄이며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자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속 파이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럼 자속이 있는 공간이 생성된 거죠. 그럼 자속이 있는 공간에 제가 뭐를 갖다 놓고 도체를 갖다 놓고요. 이 도체를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석 사이에 도체를 갖다 놓고
이 도체를 제가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더라? 전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발전기입니다. 우리가 직류 발전기 원리는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는 바로 뭐냐? 발전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갖고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직류 발전기에 뭐가 되냐?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바로 직류 발전기의 구조가 되어 있는 두 번째입니다. 따져볼까요? 두 번째가 바로 직류 뭐야? 직류 발전기의 구조입니다. 그럼 직류 발전기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 철심입니다. 이게 뭐예요? 철심이에요, 철심. 그러면 이 철심에 제가 뭐를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코일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철심이고요. 철심에 제가 뭐를 감은 거야? 코일을 감습니다. 그럼 철심에 제가 뭐를 감은 거야? 코일을 감은 거야. 그럼 철심에 제가 코일을 감은 상태,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거냐면은 전압을 이렇게 제가 갖다 걸 거예요. 뭐를?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그럼 철심에 뭐를 감고 코일을 감고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전압을 갖다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전압원을 이렇게 그린 것을 직류라고 불러요, 교류라고 불러요? 직류입니다. 그러면은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갖고 있죠. 극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직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여러분이 건전지 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가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뭐 꼭지가 나온 부분이 플러스 쪽이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냐면은 짝대기가 긴 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짝대기가 작은 쪽이 뭐가 되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어디에다가? 철심에다가 뭐를 감고? 코일을 감고 여기에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걸죠. 그럼 철심에 코일을 감고 양단자에 전압을 갖다 걸면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전자석이 됩니다. 그럼 전자석이란 뭐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전자석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뭐 있죠? 못을 뭐냐? 불로 달굽니다. 그 다음에 달궈진 거기에 여러분이 코일을 감고요. 그럼 코일을 감았다는 건 선이 몇 가닥이나? 두 가닥이 나오죠. 그 두 가닥에다 여러분이 건전지 있죠? 건전지를 갖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돼요? 오핀 같은 거 옆에 대면요. 바로 우리가 못에 불로 달군 다음에 달궈진 부분에 코일을 감고 그 코일 양단지에 전압을 갖다 걸면 그게 바로 전자석이 돼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뭐예요? 오핀 같은 거 갖다 놓으면요. 신기하게 오핀이 거기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유는 전자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석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철심이 뭐를 감고 코일을 감고 양단지에 뭐를 갖다 걸면 전선 양쪽에 전압을 갖다 걸면 이게 바로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석이 됐다는 것은 뭘 띠요? 극성을 띠겠죠. 여러분 문방구에서 뭐를 자석을 구매하면요. 자석에는 무슨 극으로 돼 있어요?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죠. 맞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철심에 뭐를 감고 코일을 감고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걸면 이게 바로 뭐냐? 전자석이 됩니다. 그럼 자석이 됐다는 것은 뭘 띠요? 극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는 편의상 요쪽을 제가 N극이라고 잡고 요쪽을 제가 S극이다라고 잡겠습니다. 자극이 생긴 거죠.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도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요? 자기력선.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냐?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이때 자기력선을 제가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속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자속은 어디에서 만든 거야? 여기에 소리가 뭘 만들어낸 거야? 자속을 만든 거. 이쪽,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 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우리는 요 부분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자석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요 부분에서 자석을 만든 거죠. 그럼 자석을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 이것을 계자라고 씁니다. 계자. 계자가 뭐야? 자석을 만들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계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계자는 뭐냐? 계자라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걸 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요, 이 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자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어디에?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이와 같은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제가 뭐를 갖다 놓고 도체를 갖다 놓고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제가 도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 도체를 제가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럼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 갖다 놓고 이 도체를 제가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신기하게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것을 전기를 만든다 해서 이것을 전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 갖다 놓고 이 도체를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더라? 전기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뭐냐? 발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전기자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는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이 전기자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발전기야?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는 직류를 뭐가 돼? 만드는 발전기가 직류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든 것은 바로 교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교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직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 이거. 여기서 만든 전기는 뭐예요? 교류이기 때문에 이 교류를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직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 이 부분. 그 요 부분이 뭐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요 부분, 요 부분.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정류자라고 해요. 정류자.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정류자라고 합니다. 정류자. 그럼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정류자예요. 네. 그러면 이 정류자는 여러분 가정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갖고 있을 텐데
아니면 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휴대폰 있죠? 휴대폰. 여러분 이 휴대폰 보시면은 그 휴대폰을 여러분이 오후에 열심히 쓰다가 밤에 충전하잖아요. 그럼 밤에 충전할 때 우리가 플러그를 우리가 돼지코에 꼽죠. 그럼 돼지코에 꼽는 건 교류의 징유예요. 여러분 가정집에 쓰는 전기는 교류가 되겠죠? 맞나요? 교류입니다. 교류. 그러면 여러분이 충전하기 위해서 플러그를 돼지코에 꼽는데 이때 콘덴서 아니 뭐죠? 콘덴서라 그러지? 아니 뭐죠? 이게 전기 쓰는 거 우리가 플러그 꼽잖아 우리가 돼지코에다가. 그럼 여러분이 이 돼지코에다가 콘덴서에다 여러분 돼지코에 딱 꼽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교류예요. 근데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는 쪽은 교류가 징유가요? 징유입니다. 근데 꼽을 때는 어떻게 꼽아요? 콘센트에다가 여러분이 꼽을 때는 교류가 되는 거지만 막상 여러분이 먹어요. 플러그를 통해 잭을 통해서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갈 때 전기는 바로 징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꼽을 때는 교류지만 여러분 그 휴대폰 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징유가 되는 거죠. 그럼 교류를 뭐로 바꾼 거예요? 징유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은 교류를 징유로 바꾼 게 종유자. 그럼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러분 휴대폰 보시면은 플러그 부분 있죠. 그 플러그 부분이 굉장히 뭉툭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종유자입니다. 종유자. 그래서 그 안에 뜯어보면요. 교류를 징유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전자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뭘로 이루어졌냐면 다이오드 있죠. 다이오드를 가지고 그걸 이제 구성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명히 꼽을 때는 교류지만 막상 휴대폰 잭을 통해서 들어간 것은 징유가 돼요. 그럼 교류를 징유로 바꾸는 부분이 바로 종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든 전기는 교류고 누굴 통해서 이 종유자를 통해서 교류가 징유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교류가 종유자를 통해서 징유로 바뀌었죠. 그럼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 종유자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착합니다. 이 부분, 요거. 요거 있나요? 그럼 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블러시입니다. 블러시. 현장에서는 간혹가다 카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반응이 블러시입니다. 그러면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 전기자 갖다 넣고 돌리면은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고요. 여기서 만든 전기는 교류고 교류를 종자를 통해서 징유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만든 전기를 바깥에 쓸 수 있게끔 블러시를 달아줘요. 그럼 블러시라는 것은 안에서 만든 전기를 바깥에 쓸 수 있게끔 뭐가 돼요?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러시라는 것은 바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이 바로 블러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블러시를 통해서 뭐가 되냐? 안에 만들어진 전기가 바깥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계자,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전기자, 교류를 징유로 바꿔주는 부분을 종유자. 그럼 안에 있는 전기를 바깥에서 쓸 수 있게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블러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잘 보시면요. 요거는 계자가 되고 요거는 전기자잖아요. 그럼 이 계자 부분과 전기자 부분에 뭐가 있어요? 간격이라고 해야 되지? 간격 틈이 있어요. 그러면 이 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어캡이라고 부르죠. 네. 우리가 요 계자하고 이 전기자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것을 공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어캡이 됩니다. 그럼 직류발전기 구조는 뭐예요? 계자, 전기자, 종유자, 블러시, 공극이 있고요. 주요 부분에는 어디까지냐? 주요 부분이죠. 그래서 직류발전기 주요 부분에는 바로 계자, 전기자, 종유자까지가 주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천자가 직류발전기 3요소를 찾아라 그럴 때 계자, 전기자, 종유자까지가 3요소가 되는 거고 직류발전기 4요소를 찾아라 그럴 때는 계자, 전기자, 종유자 어디까지? 블러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지에서 계자를 1번, 전기자 2번, 종유자 3번, 블러시 4번라고 주어주고 다음 보기 중에서 직류발전기 주요 부분, 즉 다음 보기 중에서 직류발전기 3요소가 아닌 것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요게 4번, 요게 정답이고 4요소까지 물을 때는 블러시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류발전기의 주요 부분 3요소는 계자, 전기자, 종유자 4요소를 물으면
블러시까지 들어가는 거고 각각의 용도가 있겠죠. 계자라는 것은 자석을 만들어지는 부분이 계자가 되는 거고요. 전기를 만들어지는 부분이 전기자가 되는 거고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전기자가 되고 안에 있는 전기를 바깥에 연결시켜주는 이걸 정확히 유식한 말로 쓰면은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블러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류 발전기 주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 봅니다. 뭘 보시냐면은 우리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기자 갖다 놓고 이 전기자를 빙글빙글 돌렸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야?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 뭐 어디에 속하는 거야? 전기자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있긴 있는데 약간 좀 어수선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걸 쫙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전기자 구조라고 전기자의 구조. 전기자 구조입니다. 전기자 구조입니다. 그럼 전기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기자 구조는요. 바로 규소가 함유된 강판을요. 얇게 썰어서 뭐가 되냐? 포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식한 말로 성층했다라고 불러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자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바로 규소가 함유된 강판을요. 얇게 썰어서 뭐가 되냐? 포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갱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그것을 성층했다라고 부릅니다. 쌌다. 성을 쌓는 우리가 벽돌을 차곡차서 성을 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전기자 구조는 규소가 함유된 강판을 얇게 썰어서 포갱 구조로 돼. 포갱을 우리는 성층했다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 규소 강판을 쓰는 주된 이유가 있겠죠. 왜 규소 강판을 씁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뭐를? 즉 히스테리시스 손을 뭐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소 강판을 쓰는 거고요. 그럼 규소 강판을 얇게 썰어서 뭐가 돼요? 포갱을 뭐 했다 그래요? 성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층하냐 하면요. 바로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걸 우리 뭐라고 해서 맴돌이 전류라고 부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시험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요 히스테리시스 하나의 손실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성층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가 되냐? 맴돌이 전류, 와전류 손을 뭐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는 하나의 손실입니다. 손실이라는 것은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었으면 제일 좋은 거 뭐야?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든 만큼 100을 쓰면 좋은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 쓰는 적은요. 100보다는 100을 다 못 써요. 즉 100보다 작은 값밖에 못 씁니다. 이유는 불명이 넘으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에서 100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은 100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만들기로는 100을 만드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100보다는 적은 값밖에 못 쓴다는 거야. 이유는 넘어오면서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손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쓰는 거죠. 우리가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쓰는 거고요.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규소 강판과 성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규소 강판과 성층을 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전류선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럼 제가 누구하고 이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전류선 있죠. 요거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걸 우리는 합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철선이라고 부릅니다. 철선. 누구? 이놈하고 이놈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뭐가 돼요? 손이라고 부릅니다. 철선. 누구? 히스테리시스 손하고 와전류선 합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철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철손이라는 것은 두 개를 합한 걸 뭐예요? 철손이라 그러죠? 그럼 이걸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요. 우리가 규소강판을 쓰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성칭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요걸 하기 위해서. 그럼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철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철손이란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절을 합한 걸 우리는 철손이라고 불러요. 그 문제는 문제는 뭐예요? 규소강판을 쓴 이유는 요걸 줄이기 위해서, 성칭하는 이유는 요걸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문제 어떻게 나면 규소강판을 성칭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규소강판을 성칭하는 주된 이유를 물을 때는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줄선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걸 좀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철손이 있습니다. 철손이란 이거하고 이걸 합한 걸 철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규소강판을 성칭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간단히 말하면 뭐로 되는 거야? 철손을 모아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철손이라는 것은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전류, 맴돌이 전류선을 합한 걸 철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규소강판을 성칭하는 주된 이유를 물을 때는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전류선을 줄이기 위해서를 찾으면 되는데 요 말이 없다. 그럼 요 말이 없으면 뭐가 정답이야? 두 개 합해서 철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규소강판을 성칭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두 자를 줄이면 철손을 모아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걸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요. 봐두시면 되고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직류발전기 구조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블러식, 공국 있죠. 그럼 계자는 뭐야? 즉 자석을 만들어지는 부분이 계자고요. 전기를 만들어지는 부분이 전기자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 정류자고, 그 다음 우리는 전기자 본선과 외부 해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블러시입니다. 많이 시험 문제에서 직류발전기 3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계자, 전기자, 정류자까지이고, 4요소를 물을 때 어디까지? 블러시까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전기자 구조는 뭐야? 규소강판은 성칭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규소강판을 쓴 이유는 요거를 감소하기 위해서, 성칭하는 이유는 요거를 감소하기 위해서,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줄을 합해서 우리는 철선. 그래서 우리는 규소강판을 성칭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줄을 감소하기 위해서, 요걸 두 자를 줄이면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항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해드렸냐면요. 바로 몇 쪽이냐면은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그 블러시인가요?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국에 2페이지 다섯 번째 블러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필기할 거 있으시면 잠깐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필기하시고 바로 11쪽이죠. 11쪽. 11쪽에 1번부터 제가 풀어드릴게요.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십니다. 그러면은 교재 몇 쪽 보시냐면요. 11쪽 보시면 11쪽입니다. 11쪽. 11쪽 문제 1번부터 보시면요. 직류계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직류계의 3대 요소는 계자, 전기자 또는 뭐야? 즉 말씀해서 직류계의 3대 요소는 계자, 전기자, 정유자까지이죠. 뭐는 아니다? 4번. 보극은 아닙니다. 보극은 보조극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석을 보극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전기자 반작용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보고. 문제 2번.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2번입니다.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국에 필요한 자석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여기서 볼까요? 직류발전기 구조를 보면요. 자석을 만드는 부분을 계자라고 부르고, 전기를 만드는 부분을 전기자라고 부르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을 정류자라고 부르고, 전기자 권선과 외부해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블러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석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자.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나번이 정답이죠. 2번 정답이고. 3번. 직류발전기의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칭하여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었네요.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전기자 구조에서 규소강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선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하는 이유는 와졸선을 줄이기 위해서. 맞나요? 그러면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졸을 합해서 우리는 뭐냐?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성층한다라고 된 겁니다. 그럼 3번에다가 몇 번 정답에 2번에 보니까 직류발전기의 철심을 규소강판을 성층하는 주된 이유는 2번에 맴돌이 전류선과 히스테리시스선을 뭐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12쪽이죠. 예, 12쪽입니다. 예, 12쪽의 문제 4번을 보시면 문제 4번에 직류기의 전기자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층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네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규소강판을 성층하는 이유, 우리가 규소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선과 와졸선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요걸 두 자로 줄이면 철선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다음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문제 5번. 전기기기의 철심을 성층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성층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와전류, 맴돌이 전류선을 뭐하기 위해서? 감싸기 위해서. 다음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문제 6번. 직류기에서 블러시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물었죠.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뭘 물은 거야? 블러시를 뜻하는 거죠. 블러시를 물은 겁니다. 우리 블러시라는 것은 바로 뭐야?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블러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몇 번이고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키는 부분. 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겨 13쪽 보시겠어요? 13쪽. 예, 13쪽 보시면 13쪽의 문제 7번을 보시면요. 예, 7번입니다. 예, 7번을 보시면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 물었죠. 우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블러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을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이제 다시 내용 설명을 들어가는데 문제 몇 쪽을 보시냐면요. 요거는 한번 볼까요? 교재 2페이지 보시겠어요? 2페이지 세 번째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다 적을까요? 이게 어디다 적을까요? 지금 커닝을 할 게 좀 있어서 이걸 적어야 되긴 어쩔 수 없네요. 이쪽 적겠습니다. 요 그림은 나중에 써보가야 되니까요. 안 지우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전기자 맞나요? 전기자 권선법이 있습니다. 전기자 권선법. 즉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기자의 코일을 감는 방법을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기자 권선법이라는 것은 바로 요 전기자의 뭐야? 코일을 감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 것을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기자 권선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환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환상권이라는 게 있고 또는 뭐냐면은 고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전기자 권선법에는 크게 뭐가 있냐? 환상권과 권상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은 요 고상권 있죠? 요 고상권 방식을 사용합니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상권에는 또 크게 몇 가지가 쪼개지냐면은 두 가지가 쪼개져요. 바로 뭐가 있냐면은 개로권하고요. 개로권하고 페로권으로 쪼개집니다. 우리는 고상권에는 또 뭐가 있냐? 개로권하고 페로권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바로 뭐냐면은 요 페로권 방식을 씁니다. 그다음 또 이 페로권에는 또 뭐로 쪼개지냐면 또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바로 단층권하고 뭐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층권으로 쪼개집니다.
그럼 단층권하고 이층권 중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바로 요 이층권 방식을 씁니다. 그다음 또 요 이층권에는 또 뭐로 쪼개지냐면요. 또 이층권에는 또 쪼개지는 게 바로 또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중권과 뭐로 쪼개냐면은 파권으로 쪼개집니다. 중권과 파권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뭐가 시험제로 출제가 되냐면요. 요 중권과 파권의 특징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중권과 뭐가 되냐? 파권의 특징이 시험 문제야. 그럼 첫 번째, 중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병렬해로서. 그럼 제가 병렬해로수를 제가 뭐 A라 한다면 중권일 때 병렬해로수는 바로 뭐냐면은 극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극수를 기호로는 뭘 쓰냐면은 P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극수가 뭐냐? 극수라는 것은 자극, N극과 S극이라는 극 있죠? 요 극이 바로 극수입니다. 우리는 극수라는 것은 자극, N극과 S극을 우리는 극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문방구에서 여러분이 자석을 구매하시면은 자석에는 뭐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N극과 S극 구분되어 있죠? 그럼 자극은 몇 개라는 거야? 2개. 이 극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럼 병렬해로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코일을 코일을 이제 감는데 몇 줄로 감을 것이냐가 바로 병렬해로수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참고 용어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코일이 예를 들어서 코일이 몇 개가 있냐면 6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1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5덩어리, 6덩어리가 있다고 쳐요. 그럼 제가 요거를 한 줄씩 그럼 제가 요거를 코일을 한 덩어리씩 감을게요. 한 덩어리. 그럼 한 덩어리씩 감으면 코일이 몇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몇 덩어리? 한 덩어리씩 감으면 코일이 몇 덩어리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덩어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일이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요거를 한 덩어리씩 감으면 몇 개가 나오냐면은 6개입니다. 요거를 뭐라? 병렬로 이렇게 안 그렇게 병렬. 이것을 병렬로 이렇게 뭐가 돼? 접속합니다. 그럼 몇 줄이 나온 거야? 6줄이 나온 거죠? 그럼 병렬 해로수는 얼마? 6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걸 제가 몇 개씩? 2개씩 감을게요. 2개씩. 그럼 코일 6덩어리를 2개씩 감읍니다. 2개씩. 이렇게 감아요. 그럼 이제 몇 개가 된 거야? 2개씩 감으면 코일 6덩어리를 2개씩 감으면 몇 덩어리? 3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병렬로 접속합니다. 그럼 몇 줄 감았어요? 3줄이죠? 그럼 병렬 해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병렬 해로수라는 것은 코일을 이런 식으로 코일을 뭐가 되냐? 이렇게 병렬로 이제 몇 줄로 감을 것인지 나타내는 게 바로 병렬 해로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코일 6개를 3개씩 감을게요. 그럼 3개씩 감으면 몇 줄 남아요? 2줄이 나오죠? 3개씩 감으면 2줄. 그 2줄을 병렬로 접속한 게 바로 병렬 해로수. 그럼 병렬 해로수는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 해로수라는 것은 코일을 병렬로 접속할 때 몇 줄로 뭐가 돼요? 접속할 것이냐가 바로 병렬 해로수입니다. 병렬 해로수라는 것은 코일을 병렬로 갑때 몇 줄로 감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병렬 해로수입니다. 그 병렬 해로수를 뜻해요. 그러면 중권일 때 병렬 해로수는 뭐와 같다? 극수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이번에는 블러시 수를 보자. 블러시를 기호로는 뭐냐? B를 씁니다. 그럼 중권일 때 블러시 수는 몇 개가 되냐 하면 이것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은 극수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중권일 때 특징은 바로 저전압. 바로 저전압 대전류용에 사용되는 겁니다. 제가 저전압, 작은 전압과 엄청난 전류값을 얻고자 할 때 하는 방식이 바로 중권입니다. 중권. 중권의 특징.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파권의 뭐가 되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파권의 특징은 우리 파권일 때 병렬 헤로수를 물어요. 그 병렬 헤로수라는 것은 코일을 병렬로 감 때 몇 줄로 감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병렬 헤로수라고 그랬죠. 그럼 병렬 헤로수를 기울은 A로 써서 나타낸다면 파권일 때 병렬 헤로수는요. 극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가 되냐? 2입니다. 다시 파권일 때 병렬 헤로수는 극수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 2.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블러시 수입니다. 블러시. 블러시를 기울은 뭐야? B를 써서 나타내고 파권일 때 블러시 수는 뭐가 되냐? 극수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 2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권일 때는 어떤 용도로 우리가 파권을 쓰냐 하면은 중권의 반대, 바로 대전압, 큰 전압이죠. 뭐냐? 소전류형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요 중권의 특징과 파권의 특징이 출제가 잘 됩니다.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에는 고상권으로 하든지 패로권으로 하든지 이층권으로 하든지 중권과 파권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고 이 중권의 특징하고 이 파권의 특징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요 특징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필기하시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요. 필기하실 분들은 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셨으면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몇 쪽을 보시냐 하면은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보시겠어요? 13페이지 8번입니다. 13페이지 8번 보시면요. 다중 중권의 동글뱅이 치시고요. 중권의 동글뱅이. 중권의 극서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헤로수 A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네요. 중권이죠. 우리 중권일 때 뭘 물었어요? 중권일 때 병렬 헤로수 A에 대해서 물은 거죠. 우리 중권일 때 병렬 헤로수는 뭐와 같다? 극수와 같다. P와 같다고 했죠. 다음 몇 번이고 1번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문제 9번. 다중 중권의 동글뱅이.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헤로수 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네요. 중권일 때 뭘 물었어요? 병렬 헤로수 물었죠? 우리가 중권일 때 병렬 헤로수는 뭐와 같다? 극수와 같다를 찾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이고 극수 P와 같다. 2번인가요?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시면요. 뒷장 넘기십니다. 뒷장 넘기시면 문제 10번이잖아요. 10번 보시면 10번에 팔극 파권 동글뱅이, 팔극 파권 직류 발전기에 전기자 권선의 병렬 헤로수 A는 얼마로 있는가, 얼마인가냐고 물었네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 파권에 동글 치신 다음에 파권일 때 병렬 헤로수 물은 거 맞죠? 우리 파권일 때 병렬 헤로수는 극수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가 되냐? 2가 답입니다. 그래서 2.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갖고 우리가 문제를 푼 거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 설명한 다음에 또 11번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